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내 진짜 가치를 몰라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봤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고민에 대해서 무려 2500년 전의 지혜가 어떤 답을 주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열심히 사는데 왜 아무도 내 진가를 몰라줄까? 정말 가슴에 콕 박히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민은 오늘날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아주 오래된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위대한 스승,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 4명과 마주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는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만약에 말이다. 누군가 드디어 너희를 알아준다면 그때 무엇을 하겠느냐? 이건 그냥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뭐랄까, 영혼을 위한 최종 면접 같은 거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각자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상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이제 4명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옛날 사람이 아니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4가지 다른 유형의 아망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각자는 어떤 색깔의 꿈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자, 자로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불도저예요. 거침없는 행동파, 대담한 전략가. 문제가 생기면 힘과 추진력으로 그냥 정면 돌파해버리는 스타일이죠. 와, 포부가 대단하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군사력과 도덕적 기강으로 확 바로 세우겠다. 아주 그냥 직설적이고 힘이 넘칩니다. 그의 세상은 강력한 힘과 질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자는 염류입니다. 이 사람은 자로랑은 결이 좀 달라요. 아주 현실적인 관리자, 실용적인 경제학자 타입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경제적 안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대답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사람의 생각은 딱 이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백성들 배부터 불리고 경제 기반을 다지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뜬구름 잡는 이상보다는 당장의 현실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공서화입니다. 이 사람은 또 다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사회의 격식과 문화, 그 근간을 지키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회의 품격을 유지하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중요한 역할이죠. 이 대답에서는 아주 깊은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한껏 낮추면서 나라의 존엄과 전통을 지키는 역할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죠. 이건 역시 나라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세 사람은 전부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방법론을 이야기했어요. 군사, 경제, 외교, 의례.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제자의 대답은요. 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검은고를 튕기다 말고 툭 던진 증석의 대답입니다. 정말 뜬금없죠? 다른 사람들은 나라 걱정에 스케일이 엄청 큰데 이 사람은 그냥 평화로운 봄날의 소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강력한 국방, 풍요로운 경제, 품격 있는 문화,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이 4가지 비전 중에 과연 공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예상이 잘 안 되실 텐데 그의 선택은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 4명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행동파 자로, 경제통 염유, 의전 전문가 공서화, 아니면 저 평화로운 증석. 바로 이겁니다. 공자는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나는 점과 함께 하겠다. 여기서 점이 바로 증석의 이름이에요. 와, 가장 소박하고 어쩌면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그 꿈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국방, 이런 모든 행위의 최종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건 바로 사람들이 증석이 말한 것처럼 평화롭고 즐겁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공자는 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았던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렇다고 공자가 다른 제자들이 틀렸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각 제자에 대한 공자의 반응을 뜯어보면
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자로의 말을 듣고 슬쩍 웃었던 그 미소, 거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공자가 왜 자로의 말에 웃었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예의가 기본인데 그 친구 말에는 겸손함, 즉 겸양이 없었거든. 바로 이 량이라는 한 글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잘난 척하는 태도로는 사람들을 조화롭게 이끌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능력에 겸손함이 더해져야 완성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작은 역할이라고 낮췄던 공서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자는 오히려 극찬을 합니다. 아니, 공서화가 작은 역할이면 도대체 누가 큰 일을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요. 이건 뭐냐면 공동체의 품격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큰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작은 역할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걸 하나의 팀이나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에 빠진 조직을 구한다고 해보죠. 조돌적인 추진력을 가진 자로 같은 리더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염류 같은 관리자도 있어야 하고 조직의 문어를 다지는 공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힘든 일을 하는지 그 궁극적인 비전, 즉 증석의 꿈을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국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논어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숲이 아름다운 건 한 종류의 나무만 쭉 서 있어서가 아니라 온갖 다른 나무와 풀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전략가 자로, 경제학자 염유, 문화행정가 공서화, 그리고 평화를 꿈꾸는 예술가 증석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빛날 때 비로소 조화로운 숲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색깔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특별한 색이 다른 사람들의 색과 어우러져서 얼마나 더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